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죠. 김창인의 창도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신년에 더욱 웃으며 만났으면 하죠.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아직도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판 탓이죠.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내란 세력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단순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모든 구호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이슈를 첩첩산중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김창현의 창에는 처음 초청했습니다. 아유, 대단한 식견을 가진 우리 김창현 선생님 창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아주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얘기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년을 총 이제 결산하는 날이라서요.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좀 불렀는데 뭐 너무 이렇게 공무원들 뭐 심하게 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평은 좀 시원하다. 예. 뭐 사이다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권력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보고 또는 국무회의 네. 사실 그동안 전부 다 밀실 속에서 이루어졌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거기서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회의인데 토론을 하는 건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다를 하는 건지 뭐 윤석열은 아예 뭐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 뭐 비공개는 물론이고 본인이 아예 지각을 일삼았기 때문에 기대다 못했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앞으로는 대통령 이름도 좀 바꿀 필요도 있죠.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인데 뭐 정부 수반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수평적 표현을 바꾼다고 치고 나중에 네. 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무회의나 이 업무 보고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나 접촉해서 네. 볼 수 있게 하고 아 국정 운영이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도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혹시 고위공무원들이 보고하는 중에 거짓말이 있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거. 다만 이제 뭐 일부 공무원들이 혼나기도 했는데 그것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나쁘게 보려고 뭐 대통령 권력 과시 장으로 악용했다는데 아니 이미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이 있는데 거기서 뭐 공무원들한테 한두 마디 혼내고 좀 지적하는 게 무슨 권력 과시의 효과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국민들 대신해서 예. 지적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아마 이재명 네. 대통령도 또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 뭐 국무회의 네. 또 업무 보고 또는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을 공개할 때는 좀 더 이제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지금 목말라하는 거 궁금해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혼난 공무원들도 있지만 또 아주 칭찬받은 공무원들도 생기고 해서 네, 그럼요. 공무원 사회가 크게 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뭐 답변 잘했고 뭐 차관 후보로 급부상이 예, 됐는데 안 되긴 했지만 예,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공무원에 큰 자극과 엄청난 그리고 긴장이 그죠. 되는 예, 거죠. 되는 거고. 사실 여러분 우리 장차관이나 네. 국장, 실국장급들이면 정말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또 치열한 실천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놀고 먹거나 아니면 무사 안일했거나 아니면 그 극단주의자들하고 이렇게 합세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짝 긴장하고 다시 민주주의 내각으로 또 민생 경제를 살린 내각으로 또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한 내각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예. 혼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늘 국민들 앞에 이렇게 공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나 수석들은요 네. 기자회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를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회의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생중계하면 할수 좋습니다.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은 싫어하겠죠. 뭐가 네. 자꾸 공개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공무원도 싫어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좋은 거거든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강하게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봅니다. 처음 그 업무 보고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했고요. 그
명태균 이야기를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천하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일조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명 씨한테 징역 6년의 구형이 떨어졌어요. 네, 그 김영선 전 의원한테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이 구형됐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명태균의 이제 1년에 보내왔던 이제 이 전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예. 이거 이제 한번 평가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초기에 날 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접촉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랑 같이 일하는 임세은 공동소장이 연락도 주고받고 예. 공익제보자의 성격을 정확히 하면 우리가 100% 돕겠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면 이도저도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게 큰 타격을 준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뭐 황금폰이라고 해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르기 전에 12월 2일 날 명태균과 그 변호인들이 이걸 앞으로 야당이나 네. 언론이나 시민단체 제공하겠다. 검찰은 제공 안 하겠다. 예. 윤석열 김건희가 주고받았던 뭐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내통의 흔적들 그것도 비상계엄을 일으키는데 그 악용하지 않았나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예. 조지호나 김봉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족 관련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랬죠. 그 예.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대단히 아무튼 흥미로운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자기가 처벌받을 만한 부분은 다 남 탓을 하고 또 은폐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공익제보자로서 윤석열 김건희 온갖 비리를 폭로하고 본인이 정상 참여하는 기회를 좀 놓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마 우리 청자들께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윤석열 김건희를 경선 후보로 조작하고 또 대선 후보 때 여론조사를 공짜로 뇌물로 제공하고 또 오세훈이를 또 여론조작하고 뭐 이런 만들어내고, 것들을 예. 일부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그 추악한 어떤 범죄 비리를 많이 밝혀낸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본인이 잘못된 부분들이나 본인이 처벌받는 부분은 다 강혜경 씨 등의 다 강혜경 씨나 책임을 김태일 씨 밀어버리고. 책임으로 예. 넘기고 예. 또 마지막까지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나 이준석 등하고 이렇게 조금은 뭐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그랬죠. 것들은 예. 대단히 아쉽고 본인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지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는 그냥 한때 저명한 정치 브로커 그리고 일부 폭로는 했지만 그래서 공익적인 면은 있지만 본인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처벌을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일부는 정상 참작하시겠죠. 근데 사법부에서는 얼마나 정상 참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망을 해본다면 뭐 이제 6년 구형을 받았는데 실형이 떨어질 것이다. 실형은 나올 가능성도 예, 없죠. 실형을 받을 것이다. 불법 무단으로 네. 김영선을 당선시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경선 시절부터 계속해서 불법 무단으로 여론 조사뿐만 아니라 무료 여론조사도 불법인데 네. 여론 조작성 조사도 또 해서 했으니까. 넘겨서 여론을 조작한 6년도 가벼운 구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특검이라든지 검경의 추가 수사에서 더 밝혀질 부분이나 추가 기소가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우리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반헌법적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 직접 했나 보죠? 참. 아무튼 이 장동혁 대표는 말이죠. 몇 가지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처음이고 더불어 장장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한 건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예. 하는데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 장면 예, 어떻게 봤는데요. 보셨어요? 예. 완전히 원래 한동훈계로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역시 관종기가 있구나. 사실 24시간까지 할 이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럴 상황도 아닌데 예. 기록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제1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했고 예. 또 24시간 자기 앞에 길게 했던 국힘당보다 내가 더 길게 했다 해서 기록 세우는 것으로 본인이 어떤 비전, 철학, 그다음에 애국 애민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지금 뭐 부동산 투기, 극단주의적 행보, 그다음에 판사 시절에 불법 철거업자를 옷 벗기 바로 하루 전날 보석으로 풀어준 거 이걸로 조국 혁신당도 고발도 당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기록을 세우는 것에 급급한 굉장히 관종기를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보여줬다. 이런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뭐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예.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난 이분이 이제 가끔씩 좀 헷갈려지는데요. 한동훈과 함께 계엄 해제에 앞장섰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윤석열 탄핵이 또 진행되니까 얼른 또 친한계를 이탈하고 예. 그리고는 이제 또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는요. 친한계나 이 찬탄파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하는 세력이다. 예, 막 맞습니다. 비판을 했단 말이죠. 최근에 또 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를 보면 거의 전광훈식 구구파 예. 같은 느낌도 주고 맹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던데 선생님 보실 때는 이 장동혁의 이 정치 철학이라 할까요? 뭐 좀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해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동혁의 정치 철학이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주 악평이 많습니다. 혹평이 예. 많습니다. 뭐 이제 사실 국회의원도 4년도 아닙니다. 보궐선거 들어와서 이제 한 2, 3년 한 상황인데. 아 그런데 예. 그 사람은 대표를 또 예. 시켜놨네요. 근데 이제 김문수가 이제 매력이 워낙 없다 보고 신선도가 없다 보니 예.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됐다고 봐야죠. 그러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한동훈계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탄핵 그 계엄을 해제한 표결에 참여한 건 맞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신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측근으로서 한동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어쩌다가 없이 끼어 들어간 언급계로 들어갔는데 언급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당대표 하면서 그 극단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다시 보여주면서 예. 오히려 내가 황교안이다, 내가 전환길이다, 예. 내가 윤석열이다 이러고 있는 다니잖아요. 거거든요. 예. 하면 계엄 해제 표결을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지금 자백하는 거는 다름없습니다. 속으로 반성하고 있는 예, 거죠. 오히려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극단주의자들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도 한 15% 20%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경 극우 세력들 예. 또는 극단주의 세력들에게 잘 보여서 본인이 계속 당권을 장악하고 지방선거 공천권도 장악하고 그런데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는 지방선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왔다리 갔다리 이제 장동혁 말 듣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15% 안팎으로는 뭐 당 지지율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러니까. 20% 안팎이고 전혀 안 오르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근데 선거는 다가오니까 예. 당의 뭐 원로라든지 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식적인 보세력이나 그다음에 뭐 상식적인 종교인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원들도 이대로 가면 전멸이다. 예. 내란 세력 윤석열을 막지 못해서도 전멸당했는데 이제 지방선거마저도 네. 아직까지는 지방 권력은 국민의힘이 많은데 이것마저도 다 뺏기면 우리는 완전히 전멸하는 거다. 당신 그 극단적인 행보 좀 그만해. 정광훈이나 전환기랑 그만 다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5.18 광주로 간다고 하질 않나? 예. 뭐 계엄은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윤석열한테 갔다 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제 윤석열한테는 전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이에요. 예. 전이란 호칭도 안 붙이고 님자 딱 붙여서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아무 호칭 없이 이재명을 싸워서 몰아냈다 이런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맹공을 펼치던데. 예, 뭐 이유도 없이 맹동을 펼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철학과 내공이 없고 빚이 없는 상태에서 예. 엉겹결에 어부지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고, 그런데 보니까 극성스러운 것은 전환길, 정광훈 등 아스파트 극우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강경 유튜브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극우 세력은 강경. 필요하고.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들 때문에 본인이 됐으니까 그들의 품에 머물러 있는 건데 언뜻 생각이 들어가면 지방선거
참패하면 본인은 쫓겨나게 생겼는데 또 심지어는 그러게요. 지금도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워낙 그 극단주의 행동 그러니까 안 쫓겨나기 위해서 네.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척 왔다 갔다 왔다리 한다 이거죠. 갔다리 하는 그런 기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계속 이 체제로 끌고 가서 이게 선거를 지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한동훈도 그래서 비대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도 그렇죠. 호시탐탐 네. 장동이 무너지면 또 어떻게든 범보수 연대를 해서 음. 또 해결을 치려고 한다는 이야기. 홍준표는 뭐 이미 한동훈이나 장동혁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이제 외부에서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는 선거를 못 치른다. 그런 판단이 이제 우세해지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왔다리 갔다리 행보를 다 하는 것이죠. 음. 그리고 뭐 이준석과 연대한다, 뭐 한동훈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저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아직 그런 연대로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내부 단결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판단하실 거고 윤석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그 계엄의 밤, 내란의 밤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아, 저 장면은 우리가 참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 그 종북 반국가 세력들 척결이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 21세기 이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날인데 12월 3일 날 저도 소식 듣자마자 참. 대부분 사람이 반응이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다. 아 근데 진짜래. 그럼 국회로 달려가자. 그래서 저도 이재명 TV, 우원식 TV 네. 두 개의 TV를 틀고 가서 현장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막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막 생방송도 하면서 알리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아무튼요, 이 윤석열이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의 저 모습이 결국 이제 이 재판까지 왔는데 직위원회 그 봉숭아학당 같은 재판 때문에 예. 걱정이 많아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예. 구속 취소를 결정하질 않나?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데 심우정이 거기에서 항고를 안 하고 예. 그리고 직위원이 재판하는데 너무나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재판 자체를 재판부 권위를 완전히 희화시키는 네. 오히려 내란세력에 끌려다니는 그러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 최근에 제가 법원 안팎의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예. 조의대도 뒤늦었지만 위헌 불법이다. 아. 천대협의도 예. 여러 차례 우리는 그렇게 밝혔다. 법원장회의, 법관회의에서도 심각한 사태다, 위헌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다 하고 예. 저기 지켜봐 달라 아. 이렇게 말한 것을 봤을 때 다만 선거- 직원하고도 예. 다 이렇게 소통을 한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죽게 생겼다. 권위를 세우라 일. 그렇지. 두 번째 엄단해야 된다. 엄단해야 하나는 뭐 된다. 이제 판사한테 판결을 뭐 함부로 주문하지 못하겠지만 선배 판사나 동료 판사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직연이 지난주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저 금요일 날 네. 서욱 전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다 무죄 선고를 했잖아요. 아, 이제 뭐 요새 분위기를 이제 공무원, 타는군요. 예. 네. 그건 사실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인데 예. 국정원 고급 첩보에 올북 희망자라고 그 북한의 그 대화 내용이 감청이 돼가지고 예. 그걸 최고의 당국자들이 올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한 건데 그걸 올북으로 조작했다고 해서 기사하니까 이건 윤석열 정치검찰이 천벌을 받을 일인데 그래도 직위원이 아주 이상한 자면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위원과 조의대가 이상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분석을 보니 예. 원래 지기현도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이었다고 법원에서 알려지고 아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인사 3인방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 그 내란 저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끔 따끔하게 한 말씀씩도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예정된 것 같다. 이미 그러면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먼저 체포방해 혐의 등에서 1월 16일 날 1월 16일 선고가 하죠. 나오는데 예. 거기서도 중형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온 일은 없을 것이고 아이고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했다는 사람이 그 1심 선고기일 잡는데 그렇게 막 4번씩이나 예. 말기 잡고 잡으면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구속 만기 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들하고도 작전 짠 것 같아요. 예. 1월 16일 선고 안 나오게 예, 시간 질질 오늘 끌고. 무조건 저기 증인 신청도 하고 증인 신문도 하자고 우겨라니까 예.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기각되니까 갑자기 또 거만한 표정으로 지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뭐 집에 가봐요? 마누라도 구속돼서 없는데 제가 집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참. 아니 세상에 구속 기간 만료로 저를 풀어달라고 차라리 읍소라지. 예. 아니 집에 아내도 없는데 집에 가면 뭐 합니까라는 농담 그런 말을 함. 거기서도 여러분 윤석열이는 김건희한테 굉장히 지배받고 조종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예. 그 엄중한 자리에서 예. 집에 아내가 없는데 제가 왜 집에 갑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 아닌 것 정말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간에 저희들은 아마 윤석열이 거의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예. 나중에 그래서 제가 미쳤습니다. 정신 오락가락합니다. 감형해 주십시오. 요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거의 광인 전략이에요. 예. 아, 그 치킨, 새벽들 치킨 예산이 깎여서, 그거 군 장성들 또 열받지 않았습니까? 치킨, 아니, 맞아요. 통닭겸이라는 지금 예, 신조를 통닭겸. 만들어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는 또 지가 깎은 거예요. 예. 윤석열 정권이 깎아서 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야당이 깎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예, 거예요. 아무튼 참 코미디 중에 코미디 예. 여러분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근데 정말.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현 그 조희대 사법부 네. 정말 지기현 같은 봉선학당 같은 재판부조차도 결국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에 의해서 재판이 좀 바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 조희대가 일종의 제2차 내란이죠. 예. 이재명 예.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을 때 사방팔방에서 고소가 들어갔고요. 네. 고발이 들어갔고 저희들 민생경정고소랑 검사면도 고발. 무엇보다도 아니 이건 명백한 위헌 불법 재판 개입이다. 재판 아니, 개입이죠. 대선 개입이다. 네, 대선 개입이죠. 국민들의 분노를 보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0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5일 만에 100만 명 서명은 저희들이 서명운동 뭐 우리 김창현 앵커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예. 5일 만에 100만 명 서면 그건 제 뭐 인생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불이 붙은 거죠. 예, 불이 붙은 거죠. 예. 야, 뭐 이런 자가 다 있어. 그렇죠. 대선이 한 달 예. 남았는데 거기서 대고 그냥 대선을 못하게 막으려고 드니까. 그리고 바로 항소심 고등법원에 배속을 했고 고등법원 판사들도 바로 재판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국민들의 분노와 완전히 거의 폭발 직전에 민심을 보고 후퇴한 거죠. 이제 예. 대선으로 연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 직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멋대로 했고 어떤 판단을 할지 몰랐는데 구속 취소해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줄 수도 있었고 뭐 유죄 선고는 불가피했지만 뭐 손방망이 처벌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본인도 죽게 생겼고 사법부도 다 우리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뒤늦게라도 정신 좀 차렸다. 근데 예.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방심하면 안 되겠죠. 사형 내지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 저희가 계속 강하게 호소해야죠. 근데 현재 이 재판이 이거 내란죄 외에도 말이죠. 지금 이 외환죄로 또 예. 그러니까 이적죄를 추가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전현직 대통령을 다 통틀어서 사실 외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12.3 불법 계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에다가 드론기를 띄우고 예. 이제 전쟁을 끌어내려고 한 정황이잖아요. 참 겁나는 얘기인데 심지어 이제 여인형 메모를 보면은 뭐 미니멈 안 보이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막 이런 예. 것도 나와. 뭐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
완전 핵 전쟁을 염두에 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뭐 이제 윤석열 극우 세력 일부만 빼고 이제 핵 벙커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 다 죽자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다름 그렇죠. 없는 거죠. 노예 예. 방주에만 있는 사람만 다 예, 사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거까지를 막 끌어냈는데 이 재판, 그러니까 이적재 추가 기소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당연히 지금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예. 1월 16일 원래 그 백된 부장판사 판결이 있기 전에라도 지금 여인영과 김용현에 대해서는 이적죄, 일반 이적죄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네. 윤석열 역시 이걸로도 구속기간이 연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북한과의 전쟁까지 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윤석열 이제 와서 또 여인영하고 김용현이 지 멋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했다는데 지금 모른다 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너무나도 비겁하죠.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자입니다. 지가 다 시켜놓고 지가 모른다고 다 부하들 책임을 떠넘고 있는 짓인데 이미 김용현과 여인영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걸로 봤을 때 예. 재판부에서는 이것도 일반 무조건 이적죄도 굉장히 무겁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갈 그런 것이다. 게 일반 이적죄니까 좀 어렵잖아요. 이건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저 정권 인사로는 뭐 거의 처음으로 기소된 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인기를 보내고 막 북한 원점을 타격하려고 그러고 네. 풍선 원점을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전략진했다고 하지만 실제 원점 타격을 전쟁을 일으킬 뻔했고 그렇죠. 그럼 우리 국민들 다 죽는 거 웬만하면 수도권 국민들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또 엉터리로 엉망으로 보내가지고 또 추락해가지고 걸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력이 또 드러나게 어쨌든 되고. 북한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동반자와 화해의 대상자지만 현실적인 대치 국면에서 그런 또 중대한 군사상 작전상 또는 기밀을 노출했고 이게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결과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가 아니 이렇게 본인이 맨날 말하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한의 군대를 엉뚱한데 그렇죠. 내전에 내전. 내란에 국회의원을 죽이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여론조사 꼭 같은데 김호준 이런 사람 체포하는데 군인이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내란은 미수가 아닙니다. 내란은 기수로 자행이 됐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제압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절대 꺼리시면 안 되는데 그게 벌써 이러면 적국에게는 어마어마한 이기죠. 오야 대한민국 봐라 지들끼리 전쟁하고 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여당 이재명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 한동훈이도 잡아 죽이려 했대요. 얼마나 웃겨. 그게 일본이든 북한이든 야 우리가 이게 침략하면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예. 일반 이적 혐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자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유죄가 떨어진다고 하면 진짜 중형을 이제 면할 길이 없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 굳이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안 가도 이미 판이 정리가 네, 그러니까 되겠네요. 제가 이제 조의대 직연 때문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던 거 이제 법은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심도 적용하는 것도 했는데 네. 1심에서 이제 아주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게 선고가 되면 나온다면 예.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법대로 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또 법을 개정해서 네. 지원할 수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라도 우리가 통과시키고 압박하니까 예. 조의대 사법부가 그래도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 자기들도 만들겠다. 네, 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황당해진 거예요. 네. 완전 이연이다. 법원도 다 반대하지 않는데 법원에서 끄집어내니까, 찬성인 거거든요. 예. 헌재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고 밀어붙이고 여론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내란 특검이 도입될 때 그 특검에 맞는 전담 재판부를 같이 도입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있으나, 그래서 예. 그래서 온 국민 이제 조의대 직위원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여러분 뭐 쉽게 발전한 법이 없잖아요. 항상 우여곡절 그러니까요. 있고 그럴 때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끼어나서 들고 일어서고 이런 과정인데 어떤 고달프긴 하지만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고 사법부도 스스로 꾸리겠다 한 것 역시 우리 애청자들 국민들의 아주 강력한 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과 열망, 참여가 만들어낸 변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예.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부터 적용할지 안 할지는 1심 결과를 보고 나서 예, 판단이 보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하지 않겠는가. 국회에서도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통일교 예. 얘기는 내가 보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이거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 시작은 그 윤영호가 대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을 만나가지고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국민에 밀어줄 테니까 정권 잡으면 통일교 좀 많이 도와달라 뭐 네. 이런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보니까 이제 권성동이 보낸 뭐 문자 메시지 또 천정군 경배한 거 통일교 자금 흐름 뭐 같은 증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것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결국 이제 홍준표 말따나 뭐 당 해산까지 갈 것처럼 막 얘기가 되더니 갑자기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민주당 쪽 인사도 임종성 전 예, 뭐 연루됐다 민주당 의원, 하면서, 예. 뭐 전재수 전 해양수사부 장관,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막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을 가자 이렇게까지 예. 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을? 자, 일단 이 사건은 명백히 통일교와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부터 개입한 사건이겠죠. 그렇죠. 당대표 경선을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고 심각한 후보를 일이죠. 만드는 예. 경선 후보 경선에도 개입. 그래서 홍준표는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윤석열 이기고 있었는데 이거 있었는데 뒤집어졌다. 갑자기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만희를 만났더니 몇십만이 가입해서 윤석열 도와줬다고 들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경선부터 사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진상이 밝혀지면 비상계엄 내란 정당뿐만 아니라 네. 정교 분리를 위반하고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 위반하고 특정 사입 이단 세력이 당을 장악해서 경선 결과까지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논리가 아니라 홍준표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홍준표의 그리고 그게 논리죠. 맞죠, 사실이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가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 되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는 그랬겠죠. 거죠. 예. 일본에서 오랫동안 자민당과 특수관계를 맺으면서 통일교 일본사회에서 세력을 키워왔거든요. 예. 그걸 대한민국에서는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군사독재 정권과 배타적 기독교 세력이 예. 건재했기 때문에 예. 함부로 끼어들 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반공연맹 같은 거 만들고 뭐 순공연맹 만든 거 이런 걸로 그랬죠. 이제 예. 독재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곤 했는데 이제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에서 또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고향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독재 정권과는 달리 북한하고는 또 본인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스탠스가 좀 달라가지고 평화자동차 같은 것도 예, 갖고 대한민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길을 못 펼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북한에 가보시면 여러분 뭐 보통강 호텔이라든지 평화자동차라든지 지금도 통일교는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대북 사업을 할 정도의 역량과 경험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족사적으로 보면 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 인사를 만났다. 예를 들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만났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은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예. 진짜로 남북 화해나 대북 경제협력이나 조국 통일 과정에서 통일과 북한하고 끈끈한 관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예. 통일교 쪽 인사들하고 남북관계 때문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많아요. 통일교에 실제로.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 예,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장관 사진 중에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8원을 입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그건 밀착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 앵커께서도 선거운동 해보셨지만 유권자가 동네 주민들이 그렇죠. 와가지고 네. 하나 우리 사진 하나 찍으면서 뭐 이렇게 들고 찍으면 예. 이거 내려라 안 하고 그냥 얼른 찍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 데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정치 자금을 주고 이 통일교의 이권을 누리려고 했다거나 예. 또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서서 예.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행위들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까 남북 관계에 예, 남북 도움을 관계라든지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역구 주민이거나 지역구에 존재하는 통일교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럼 옥석을 예, 가리는 특검을 예. 시작하면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예. 홍준표가 지적한 겁니다.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시키고 그럼 윤석열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돈도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야 니들이 당선되면 우리 통일교와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완전히 터부시되어 있는데 이제 남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정치적 종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니들이 힘을 써줘. 뭐 우리가 하는 이권 사업. 네. 통일교가 또 기업이 많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뭐 이라 축구단도 막 네, 소유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이라 그룹도 있고 옛날에 지금 맥콜 같은 기업이 거. 한 수십 개 안팎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러면 그런데 이권을 약속했다. 이런 건 이건 두 가지 강력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헌법상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어기고 특정 종교가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을 그렇죠. 장악해가는 과정이 예.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종교인데 또 특정 사업체 기업이니까. 가지고 예. 그걸로 이권을 노리는 정경 유착이 예, 되는 거죠. 그걸로 음. 금전적 이득을 예. 사업적 이득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재벌과 권력의 독재 권력 유착이 이렇게 또 변형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엄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저는 민주당의 특검 받은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다 털자 그래. 탈탈 아니 털자.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다 받아서 예. 싹 다 털어서 예. 문재인 정부 인사나 민주당 쪽 인사들 중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 문제 때문에 잠깐 만난다거나 지역구 주민인데 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잠깐 봤다 이런 건 문제 다 그런 건 어차피 기소가 안 될 예. 것이고요. 결국은 돈 받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이비 교주한테 경도돼 가지고 JMS처럼 네. 그 JMS를 비호해주는 검경 있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비호자로 나섰다. 네. 그건 이참에 저는 민주당 쪽 인사에도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될 예. 일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고 국민의힘과 저 이준석 내가 손을 잡고서 막 밀어붙였는데 민주당이 마치 안 받을 것처럼 하고 있다 갑자기 받아버린 것은 어찌 보면은 신의 한 수였던 예, 건가요? 뭐 없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격신에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권도 네. 처음에는 뭐 민변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있다가 네. 거기에 대한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아 그래? 그럼 그동안 특검 보니까 대한변협이 추천하거나 법학교수 연합회 추천은 대한변협 여러분 법학교수 연합회는 보수적이면서 중도적인 네. 또는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잖아요. 네. 뭐 여당편 야당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또 한 방 먹은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신천지를 포함한다 그걸로 시비를 거는 거죠. 아 근데 신천지까지 저는 가냐? 그건 민주당에서 또 그 부분도 그래? 그러면 신천지 빼고 통일교로 가자. 예. 받아버렸으면 좋겠어. 받고 다만 이제 법에 이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수사라는 조항이 들어가거든. 새로운 범죄. 네. 우리 김건희 특검에도 16개, 15개 범죄 나머지 16번째가 15개 범죄를 수사하면서 새롭게 인지된 범죄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당연히 통일특검도 신천지를 빼고 시작하는데 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보니까 통일교만 개입한 게 아니라 신천지를 개입했다. 그러면 인지가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사는 이렇게 한 번 더 양보해서 한 방 먹이는 그런 작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 통일교 특검은 진짜 새 신년이 밝아오면 이건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점점 예, 점점 예. 이제 커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저 2차 종합 특검하고요. 내란이나 예. 김건희 비리 부분하고 이분이 이 통일교 특검이 쌍끌이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런 이 종교 분리 원칙이 만약 입에 대해서 이 통일교 행위가 신천지 행위가 용납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 그러면 나머지 종교 세력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놈들은 막 당원 개입하고 맞아요. 경선 결과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 사업적 특혜를 누린다. 그럼 우리 종교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밀릴 수도 있다.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 종교 세력들이 사업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종교적 특권과 종교의 확장, 예. 세의 확장, 그 다음에 사업적 특혜를 노리고 너나게 달려들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 세력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금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있는 편이잖아요. 네.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 배타주의자들에 의해서 특히 극우 기독교 교회를 제외하고는 서로 존중하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종교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종교 간의 전쟁은 여러분 이건 일반 이념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을 경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극단적인 폭력이나 대결이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윤영호가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만나가지고 통일교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런 영상이 혹시 준비돼 있나요? 아이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뭐 예, 널리 알려진 많이 이야기고.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나경원이도 예. 천정궁을 간 걸로 확인됐죠. 예, 천정을 간장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딴 소리를. 절대 대답하다가 예. 가긴 갔는데 본질은 아니다. 뭐 너무 넓고 복잡해서 예. 어딜 가니 거기가 천정궁이거든 이 사람아. 그걸 모른다고 또 주 없음을 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천정궁 갔다가 아니라 누가 가자기에서 갔는데 천정궁이도 몰랐다. 예. 자위대 기념식도 지가 구매 가놓고 자위대 기념식이 몰랐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자들입니다. 참, 이참에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경원 이분은 어떡하다가 이렇게 저 국민적 진짜 밉상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예. 참. 앞으로도 저희가 그 나경원에 대해서는 뭐 극우 극단적 행보뿐만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발달 장애인들의 정말 공적 기구를 사유해 가지고 예. 온갖 잔영을 부리는 게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 이제 크게 보도됐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발도 하고 끝까지 알겠습니다. 대처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우리 예. 하나만 좀 더 듣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것 같거든요. 이게 내란 세력 청산이 아직 안 된 조건인데 선거는 다가오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민주당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막 싸우는 걸 좀 지향하고 이제 일 잘하는 일꾼들을 좀 세워야 되니까 예. 적절하게 좀 타협하고 선거 준비하자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방선거 어떻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히 타보면 안 되죠. 예.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위기가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네. 그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등의 특정 심지어는 사이비 세력이라고 평가받았던 이단 사이비라고 평가받았던 자들의 경선 개입, 정치 개입인데 예.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청산해야지 대한민국이 더 크고 더 맑고 밝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투명한 문명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를 이 2차 종합특검 예. 그다음에 통일특검으로 강하게 가도 강하게 가야 된다. 국민들께서 거기에 연루돼 있는 여전히 윤석열 어기엔 외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장동혁이 이끌고 있는 당, 전광훈 전한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당, 네. 나경원 권성동 같이 뭐 통일교와도 연루돼 있는 자들이 여전히 네. 판을 치는 당에 대한 심판이 불같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피로함 호소하는 여론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피로함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내란 세력, 특정 사이비 종교 세력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설득하시되 예. 저는 일 잘하는 후보를 범민주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잘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원호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자로. 왜냐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막 내란 척결의 선봉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윤석열이 준 상을 저기 성동구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고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내란 척결에 동참하면서 일도 잘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울산에도 우리 앵커께서도 구청장 출신이지만 김종훈 지금 구청장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민주당, 진보당 등등이 네. 연합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줘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민주당이 좀 더 뭐 영남이나 호남에는 소수 정당이나 우리 진보 야당들 이제 이른바 진보 야당들에게는 예.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줘서 민주당에게도 더 건강한 자극이 되고 네. 또 민주당이 아직 못하는 어떤 진보적 정책들도 예. 과감히 펼쳐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과 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또 사회민주당들 예. 다 제 정당들이 그리고 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다 손을 잡고 함께 싸우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듯이 지금 지방선거도 그게 단순히 각자 자기 손 흔들고 정당 말로 각계약진하지 말고 손을 함께 잡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싸움으로 네.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보다 맞습니다. 폭넓게 다 열어줘야 된다 예. 이런 거네요. 그때 야후당이 똘똘 뭉쳤잖아요. 이게 참 예.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야후당 연합 후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근데 그걸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딱 1년 때쯤인데 지방선거 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니까 되고. 특히 이런 거면 여러분
민주당 지지세가 센 곳에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하고 경쟁을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일목남 같은 데는 예. 그렇고요. 영남은 민주당이 나와도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아니 민호 후보가 아주 약세인 데는 차라리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 적극적으로 경쟁력 도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전략 공천한다든지 연대 공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예. 뭐 전국의 정원호 같은 사람을 정당과 상관없이 적극 공천해야 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이제 지방 정부가 바뀐다. 예. 이재명 정부가 되더니 이런 느낌을 확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우리 이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그냥 그렇습니까? 1분 1초도 쉬질 않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예, 아니 에너지가 우리 대단한데요. 미스토마토와 김창일의 창이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 저도 막 말문이 막 트이네요. 이거 아닙니다. 아주 그냥 뭐 이 에너지가 대단하십니다.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그 국민의힘 아까 우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홍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해산 사유가 늘어났다. 특검을 받는 바람에 망했다. 뭐 이런 글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통해 이기든 예. 또는 그 재판이 지금 되는 아까 쌍끌이 재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제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통일특검이든 예. 어떤 특검이든 간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이 여론은 높아질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의 선거를 통하든 재판을 통하든 해산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약간 좀 이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맞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은 뭐 내란을 적극 비화하고 계엄 해제 표결 때도 대부분 도망갔기 때문에 내란 정당으로 규정돼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하는 게 마땅한데 현재로서는 법무부만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당을 너무 쉽게 해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법무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기조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추경호 등이 이제 유죄가 확정된다든지 네. 또 윤석열이 사형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든지 또는 구형이 된다 이제 선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아니 1심에서 내란으로 사형이 선고된 자를 비화하는 국민의힘은 또 그다음에 적극 가담한 그걸 가담하거나 비화한 자들이 가득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이제 청구 가능한데 이건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 했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빠진 법무부가 좀 선거 후로 미룰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할 기회가 다행히 헌재를 거치지 않는 나라로 지방선거 때 정말 범민주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의 압승 정말 역사상 최고의 압승을 해서 지방정부를 완전히 주민 주권 정부로 네. 민생 우선 정부로 노동 존중 정부로 바꿔내면 네. 그게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선고가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아마 국민의힘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이렇게 다시 헤쳐 모여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예.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길거리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호기인을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고개 쳐들고 연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를 뿜어댑니다. 조의대는 여전히 대법원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 누구도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어떤 단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송년 인사를 희망보다 결기로 대신해야 할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신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